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술마녀의 단주일기 2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7번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은근히 어렵네요. 20하고도 이제 7번째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113일차쯤 되는 것 같아요. 단주한 지가 이제 세 자릿수 벌써 꺾어 들어갔죠.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단주 그 정신에 위배되지 않게 제가 이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요리하는 거 음식도 있지만 음악도 되게 커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서툰 노래 뭐 음정 박자 그렇게 잘 맞지 않더라도 노래 부르는 영상을 벌써 제가 한 11개쯤 올렸던 것 같아요. 노래로 나누는 마음이라고 해서 혼술마녀의 도전 생목 노래방 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노래를 11곡이나 그것도 대작들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종필님, 뭐 조수미님, 뭐 이선희님이 불렀던 그런 큰 아주 사이즈가 큰 그런 노래를 제가 겁도 없이 막 시도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시도해 보시는 게 굉장히 자기한테 치유가 돼요. 왜냐면 노래 자체를 잘 해내는 것보다 그 노래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는 그런 말, 그러니까 그 노래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느낌들, 그런 정서들이 굉장히 그 가지고 있는 힘, 에너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커서 큰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혼술마녀는 왜 노래를 하는가? 그리고 노래 부르는 영상을 왜 올리는가? 이 마음치유 낱말로 가져온 음악이 약이 되는 이야기 앞서서 제가 무반주로 노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방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노래방 가면 어떤 풍경이 벌어져요? 한번 상상해 보셔요. 노래해, 노래해 이렇게 시켜놓고 막상 이렇게 시켜놓고 안 들어요. 안 듣고 뭐예요? 바로 노래책 꺼내가지고 내가 무슨 노래 불러야 되지? 나 이 노래 꼭 불러야 돼. 오늘은 이 노래 부르고 싶어 해가지고 노래 부를 거 하나, 둘, 셋, 넷. 그거 자기 노래 찾느냐고 정신이 없잖아요. 겉으로는 막 시켜놓고 집중해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을 경우는 어떤 경우? 직장 상사, 내가 잘 보여야 할 직장 상사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을 주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그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정도 아니면 거의 노래 부를 때 집중하지 않거든요. 딴짓해요. 딴전을 피운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목으로 노랫말을 다 외워서 이렇게 부를 때 혼자거나 아니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부르면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사를 갖다 다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음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지 능력, 기억력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암기할 수 있고 이러는 게 노래 정서 전체를 갖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혼자 무반주로 부르는 거, 생목으로 부르는 거 여러분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강력하게.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노래의 힘, 음악의 힘, 음악이 약이 되는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혼술마녀는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 왜 불렀는지에 대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살펴볼게요. 음악이 약이 되는 이야기를 한자 자원풀이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음악 악자고, 이거는 즐거울 낙이 아니에요. 약자잖아요. 요 두 글자 사이에 변화라면 뭐가 있죠? 양약자가 음악 악자가 양약이 되려면 요 초두변 약초를 상징하는 요 풀 하나 있는 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풀어볼게요. 이 음악 악자를 좀 파자해서 보면 여기 실사가 있고 흰백이 있고 나무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검은 고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게 상형 문자인데 악기를 형상한 거거든요. 음악 악자가 그러니까 검은 고나 그러니까 가양 같은 판을 생각하시고 판이 이제 이게 나무라면 그다음에 실은 그 줄이라고 할 수 있죠. 검은 고는 몇 줄, 뭐 가야금은 몇 줄, 아쟁은 몇 줄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판에다가 실을 엮었는데 이 백자는 뭐냐면 일종의 기타 칠 때 피크처럼 이게 튕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고도 튕기는 이 줄이 있고 이제 뭐 가야금은 뭐 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튕기는 거 기타의 피크나 검은 고의 이런 아쟁이나 이렇게 뭐죠 활대라고 해야 되나? 제가 좀 그쪽으로는 잘 몰라가지고 예
그 용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피크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악기를 형성한 게 음악악인데, 음악악은 또 뭐라 그래요? 이게 악으로도 읽고, 우리 중학교 때 한자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즐거울 낙자라도 쓰이고, 그러니까 세 가지 음으로 읽히는데, 첫 번째가 음악악자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즐길 낙, 즐거울 낙자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좋아할 요, 요산 요수할 때, 그러니까 뭐 저기 표현하는 그 사자성어 설명처럼 이제 좋아할 요자 이렇게 세 가지 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음악악에 다 스며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면 즐겁죠. 즐거움은 이게 서로 이렇게 조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좋아하는 분위기에서 즐거움을 이제 느끼는 게 이제 음악인데, 이 음악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음악 악자의 뜻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악기나 뭐 음악, 노래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뢰다, 말씀을 들여서 알리다. 그 다음에 저 이 뜻이 있는지 몰랐는데, 편안하다. 그 다음에 풍년, 바라다, 뭐 이런 뜻이 다 스며들어 있는 글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편안하다, 좋아하다, 즐겁다, 즐거워하다, 즐기다, 그 다음에 풍년까지 아주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이나 노래를 좋아했던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다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음악이 약이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한자적인 그 어원도 그 설명이 되지만, 이 글자에서 볼 때도 이 약초가 더해져서 이제 음악 양약자가 되었는데, 이 약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이란 뜻도 있지만 고치고 치료하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양약자가 어떤 의미로 읽히냐면 략이라고도 읽혀요. 략. 리을의 야의 기역. 이 략이라는 걸 뭐냐면, 그러니까 간을 맞추고 조미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과 상처를 고치고 또 예방하는 게 약이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음악, 노래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난 병, 상처, 고통은 이런 약이나 어떤 의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하고 예방을 하는데, 마음에 깃든 병, 상처, 고통 이런 것은 뭐가 한다고요? 음악, 노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그다음에 몸의 병, 마음의 병, 음악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적인 예가 지금 미스터 트롯으로 인한 그 트로트 뽕, 이 그런 현상이에요. 이 엄청난 대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왜 그 했던 거를 재방송을 또 보고, 저희 남편이나 아이들도 제가 계속 그걸 틀어놓고, 번호를 외워가면서 틀어놓고, 좋아하는 가수를 또 응원하고, 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고, 또 실수하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가슴 졸여하고, 이러면서 이제 응원해주고 성장해주는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엄청난 그 감정이입이 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서로 이제 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 대세이면서,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40, 50대 이상 갱년기 여성들의 그 아픔을 위로해준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약도 아니고 어떤 뭐 상담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의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음악, 특히 트로트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장르의 음악, 이런 것들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저는 그 중심에 있어요. 그 원픽이 이찬원님이라고 했잖아요. 미스터 트롯에서 진선미 중에 미를 차지한 이찬원님인데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제가 11곡이나 올렸는데, 이찬원님이 부른 거를 저도 카피를 하고 싶은데, 너무 잘 부르고 그만의 독특한 음색과 감성과 이런 무대 매너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저는 흉내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뭐 하나 해서 이 친구를 응원하고 싶은데, 이 아들 같은 친구
때론 연인 같고 동생 같고 이런 이 친구를 응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마침 몇 주 전에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뭐그 발라드 여자 가수들하고 이제 대결을 펼치는 사랑의 콜센터인가 거기서인데 딱 가지고 나온 노래가 깜짝 놀랐는데 저랑 이름이 같은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박경희 가수분이 부른 제목이 뭐더라? 저 꽃 속에 찬란한 빛이라는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 국제가요제에 나왔던 노래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뭐지 대작인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 친구가 알았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 노래를 너무 잘 불러줬다는 것도 신기하고 또 그 노래를 부른 원곡 가수가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심지어 보통 저랑 한자가 다른 뭐 다른 감독분이나 소설가나 뭐 작가나 다른 유명인이나 뭐 교수님들이나 계신데 이 박경희 가수님은 저랑 한자까지 똑같아요. 서울영자에 아시 계지피라고 하는 그 한자까지 똑같은 이분이 이분의 노래를 딱 부르는 순간 아 그래 나랑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저 혼자 즐거워했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이 나의 원픽과 그 다음에 이름이 같은 이 사람의 노래를 이분의 노래를 불러줬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고마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노래를 훌륭히 잘 불러줬는데 심지어 이 박경이라는 가수분은 저랑 완전히 다른 성향의 사람인 거예요. 생긴 것도 이목구비도 완전 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서구적으로 생기셨고 음색도 훨씬 다르고 저는 고음이나 높은 음을 잘 못해서 약간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거나 저음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저식으로 박경이 장르로 만들어서 제가 부르는데 이분은 시원시원하게 진짜 폭풍 성량을 가지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외모나 생긴 거나 음색이나 전혀 저랑 딴판인 분인데 그래서 저도 고인의 명복도 빌고 그다음에 이차 내가 좋아하는 가수분의 응원도 할 겸해서 요즘 제가 이 노래를 좀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연습이 끝나면 어쩌면 뭐 올해 안에 이 노래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제 두 번째 인생곡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곡은 무엇인지 저도 궁금해요. 내 삶을 바꿨던 노래.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딱 듣는 순간 그 내 삶이나 내 삶의 태도나 어떤 생각이나 탁 바뀌는 경우 한 번 이상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어젠가 신문에 한국경제인가 신문 칼럼에 그분 제가 여기 스크랩을 해놨는데 그 소설가 이응준 소설가가 쓴 시인이면서 소설가가 쓴 칼럼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지를 이분의 칼럼을 통해서 저 자신을 설명을 해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제목이 말은 가짜고 노래는 진짜다 이런 칼럼이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칼럼 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살하려던 사람이 자기 마지막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그 노래 한마디에 마음을 바꾸고 다시 이제 생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들, 그 장면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말보다 노래가 영혼을 바로 직진해서 직접 들어와서 내 영혼을 훑고 치유하고 그리고 내 삶을 환기시키고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노래가 치유의 힘이 있고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어머 나랑 생각이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에 제가 오랜만에 모처럼 신문을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곡이 저 꽃 속에 찬란한 빛이 저랑 혼술마녀 박경이랑 이름이 같은 그 돌아가신 박경희 가수분이 부른 그 노래 이찬원 님이 불렀던 노래 저 연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연습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유튜브 제가 노래 올리면서 댓글에 그 신청곡을 받았거든요. 첫 신청곡인데 그게 김연자님이 불렀던 수은등이란 노래예요. 그것도 이렇게 현란하게 꺾기와 이런 걸 해야 돼서 저는 그런 거는 안 해봐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제 식으로 해석해서 저 두 곡을 지금 연습 중인데 짬짬이 시간이 되면 노래로 나누는 마음에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꿨던 어떤 그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 고통, 그러니까 몸의 병까지 치유할 수 있었던 그런 노래는 무엇입니까? 한 곡 이상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저도 또 연습해보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제 플레이리스트에도 넣어서 저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그 마음을 그 치유의 힘과 에너지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단주일기 마음 치유 낱말로 가져온 것은 음악이 약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음악이 곧 약이라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주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좋아하는 노래 한번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가사를 지금 이렇게 써놓고 한번 외워보셔요. 읽어보시고 처음에는 여러 번 읽어보시고 한 세네 번 정도 읽어보시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시면 나의 노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도 읽은 사람, 영화도 읽은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 사람이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노래도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원곡자가 있지만 다 다양한 느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노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이야기, 여러분만의 노래 만드는 그런 가을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른 주제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